안녕하십니까. 네, 미래상생협동조합 이사장 김민주입니다. 오늘 일당 드려야겠어요. 아무튼 절대 돈 주고 산 거 아닙니다. 네, 오늘 아주 활기찬 월요일입니다. 일주일 만에 뵈니까 사실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이 자리에 안 오시는 분들 좀 궁금하셨나봐요. 왜 또 안 올라오냐. 그래서 점점 더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자주 한다기보다는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 정도씩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제 영상 잘 안 보더라고요. 편하게. 그래서 아주 필요한 것들만 앞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고, 이제는 사업이 공개가 되면 이제 실전이잖아요. 네, 그럼 아마 또 업무도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돈 버는 일에 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 좀 그쪽에 제가 더 매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이제 사업 공개를 6월 17일 날 사업 공개를 저희가 예정을 했잖아요. 사업 공개를 하면서 실무 파트별로 이사님들에 대한 이렇게 직무 변경을 좀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1기 이사님들 중에서 2기의 실무 이사님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지만, 그래도 이제 파트를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3, 4개월 정도 있으면서 우리 이사님들이 이런 분야에 좀 재능이 있고 또 이렇게 집중을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이사회를 통해서 직무 변경을 좀 했고, 2기 이사님들에 대한 각 파트별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다음번에 사업 공개 이후에 제가 이사님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요. 오늘은 그동안 계속 이제 같이 하셨던 이분들 중에서 2기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이제 그래도 이분들 중에는 일부 이제 인원들은 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혹은 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또 이사가 아닌 일반 조합원으로서 또 우리 조합을 또 섬겨주시기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어떤 분들이 여기 계신 우리 조합원님들을 위해서 일을 해줬는지, 수고하신 우리 이사님들에 대해서 우리 유튜브가 우리 미래상생협동조합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오늘 오늘 한 번에 이런 걸로 이렇게 감사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계속 저희가 또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갖고 하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우리 이사님들 한번 나와서 어떤 분들이 진짜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렇게 우리 조합을 위해서 헌신하셨는지, 얼굴은 그래도 유튜브에 좀 나와야겠다 해서 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이사님들 한번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뒤에 카메라가 어디까지 나오나요? 저 끝까지 다 나오나요? 다 나와요? 조금 더 붙여주세요. 지금 우리 여기 이사님들 다 나오나요? 끝에 다 잘리나요? 조금만 더 이쪽으로. 다 나오나요 지금? 예. 여기 지금 앞에 계신 우리 이사님들과 그다음에 우리 감사님 포함해서 1기 때 이렇게 노력해 주신 분들입니다. 사실 좀 혹시 낯선 분이 계시나요? 아니요. 한 분도 없죠. 아마 유튜브에서는 저나 상임이사 빼고는 대부분 다 낯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조합은 앞에 나서진 않지만 뒤에서 묵묵하게 우리 조합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들에게 여러 가지 감사의 표현이나 이런 것도 잘 못했지만, 나중에 저희가 공여자들에 대해서 공여 지분을 드리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분을 저희 조합에서 일부 이렇게 할애해서 이제 이분들께 또
매일 아침 우리 조합을 위해서 일해주신 분들, 또 열심히 또 섬겼던 그룹장님, 대의원님들, 이분들이 아마 대부분 그 공여자에 아마 포함이 될 겁니다. 그분들은 매일매일 출근하셔서 또 하루도 거르지 않고 조합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에 대한 우리 조합이 대표에서 그분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그렇게 지분으로 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이사님들 전원이 다 그 공여 지분을 받으시게 되고요. 나중에 정말 우리 회사가 우뚝 섰을 때는 이분들의 공헌을 진짜 우리 유튜브에 오늘 6월 10일 날 역사적인 그 기록이 아마 여러분들께 잘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사할 때 큰 박수로 감사의 표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일부 인원분들이 공교롭게도 오늘 개인적으로 병원에 또 가시기도 하고 이렇게 일이 있어서 여기 이제 몇몇 분들이 조금 빠지신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어떤 계시는지. 그래서 너무 감사한 분들이고 또 이분들 중에 또 별도의 이제 파트를 맡아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10분 발휘해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그래서 일을 아마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사업 공개하고 나서 각 파트별로 어떻게 직무가 변경이 됐는지 또 이분들이 어떤 활약을 할지는 다음번 기회에 제가 한번 일일이 소개하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말에 그 대의원 총회라는 거를 최초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 대의원 총회는 아니고 임시 대의원 총회를 지난 주말에 진행을 했었고요. 행사 참여 인원이 총 87명이 회의 딱 마지막 명단을 부를 때 87명이 참가를 해서 거의 대부분의 대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셨고 진짜 멀리 집안에서 새벽부터 또 그 전날 대의원 회의를 참석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100여 명의 어떤 회원들이 우리들의 정책이나 정반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결정을 하려고 하면 100명의 의견들이 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내용도 이런 의견도 막 다를 수도 있고 이것을 짧은 시간 안에 뭔가 회의 절차를 통해서 뭔가 이 총회에서 어떤 내용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최소 일주일 전에 우리가 어떤 제목으로 어떤 의안을 갖고 총회를 진행하는지에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내용을 다 이렇게 페이퍼로 만들어서 각 대의원들께 드리고 이제 앞에서 그 전체 총회 의장인 제가 내용들을 이제 낭독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동의와 재청에 대한 그리고 삼청까지 내용들을 진행을 해서 총 3가지의 그 내용들을 이번에 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회의록에 대한 부분들은 각 그룹별로 총 한 분의 대의원님들이 그 회의록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그걸 최종적으로 사인을 하게 되면 실제 전체적인 요번에 임시 대의원 총회에 대한 회의가 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그 내용들을 안건들을 하기 전에 충분히 내용들을만 다 검토하고 그 내용들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대의원님 중에서는 매일매일 출근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사실 이제 자주 오지 못하거나 그 내용을 자세히 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또 일부 계십니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보의 내용이 축소됐다든지 아니면 이거 내가 더 자세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거 얼렁뚱땅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또 오해 아닌 오해가 또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체
그 회의 총회 의장인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 우리 대의원님들과 좀 더 많은 소통의 시간을 갖고 또 그 여러분들이 사실 대의원으로 어떤 분을 선출할 때는 적어도 우리 조합을 위해서 매일매일 출근하고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의 구성원들을 일일이 다 보듬어주고 알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을 잘 선출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우리 대의원님들이 그런 역할을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일부 어떤 분들은 내 옆에 내 그룹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의원이 돼서 어떤 정책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극소수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좀 사실 좀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 좀 씁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님들이 앞으로 우리 그룹을 위해서 우리 조합을 위해서 일을 해주실 분들을 선출하실 때는 적어도 그분이 얼마만큼 우리 구성원들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또 우리 회사에 대해서 정말 속속들이 관심을 갖고 헌신을 하실 분들인지를 좀 유념하셔서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것도 정말 참 쉽지 않은 거고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하는 그런 총회였습니다. 어쨌든 절차상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무리 없이 내용들은 잘 마쳤고요. 앞으로 이제 그런 시간을 좀 더 많이 갖고 또 대의원님들과 또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좀 해소할 수 있는 시간들을 앞으로 제가 많이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들 갖고 해주시면 좋겠고 지난주에 이제 내용 중에 많이 질문들이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 1기 이사님들을 선출할 때는 이제 각 방, 지금은 이제 그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전에 이제 각 방에서 이제 그 방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을 한 2~3명씩 추천을 해서 이렇게 이사로 선출이 되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이제 2기 때 각 방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뭐 자진 사퇴를 하거나 좀 약간의 변동이 있었는데 우리 방에는 이사님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이거 우리 혹시 그것 때문에 불이익 당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빨리 이사를 우리 방에서 이렇게 충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 좀 있으셨어요.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2기의 어떤 이사진이나 아니면 우리 미래상생협동조합에서 사업을 공개 후에 이제 진행되는 부분들은 과거에 어떤 방 무슨 내 사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 개념은 없습니다. 우리 조합은. 다만 함께 있었던 편의상 각 방에 있던 분들이 이제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편의상 그룹을 정해놨고요. 그 그룹에는 실제로 그룹장과 부그룹장을 선출을 해서 각각 조합원님들을 실제로 정책을 전달하고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안내하고 또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실무 책임자들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사실은 이분들이 이사님들보다 훨씬 더 권한이 많은 리더들이에요. 우리 조합에. 그래서 앞으로 그 경영을 하는 경영진과 또 우리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들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이제 되면 사업 공개하고 앞에 예전에는 이사님들이 앉아서 공개 회의를 했잖아요. 다음에는 그룹장님들이 그 앞에 앉아서 업무 보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각 그룹별로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또 어떤 성과를 냈으며 또 어떤 계획으로 조직을 잘 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리더들을 더욱더 양성을 하고 그 그룹장님들이 더 많이 이렇게 양성되어져서 조직이 점점 이제 커져갈 수 있게끔 우리 조합이 앞으로 만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조직은 수직적으로 피라미드 형태의 조직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룹이 100명 단위로 그룹장과 부그룹장들을 계속 선출하면서 수평적으로 계속 그룹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이 모두가 다 평등하게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요. 거기에 우리 조합원님들의 의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 있게끔 부그룹장님들을 선출해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전달하게 하고 또 그룹장님들을 선발해서 그 그룹을 전체적으로 케어할 수 있게끔 조직 편성이 앞으로는 우리 조합은 그룹장 체제로 전체적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권위나 또 이런 정책에 대한 내용들은 각 그룹의 그룹장님의 어떤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권위를 좀 세워주시고 또 잘 따라주시고 또 거기에 섬겨주셔야 조직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고 커져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선출해주신 부그룹장이나 그룹장님을 여러분들이 막 무시하고 내용들을 야 네가 뭔데 네가 그룹장이야 막 이래버리면 우리 조직이 커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이사장님 저는 앞으로 우리 그룹장님들에게 좀 많은 힘을 실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조합은 그룹장님들이 이끌어가는 회사입니다. 많은 조직이 이끌어가는 곳은요 사람이 재산이고 또 사람이 경쟁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방에 계신 그룹장님들이 누구인지 혹 모르는 분이 계신다고 그러면 각방에 방문하셔서 이렇게 그룹별로 가시면 앞에 그룹장님이 누군지 부그룹장이 누군지 이렇게 다 이제 그 명단이 다 있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이사님들께는 좀 부탁을 드려갖고 이렇게 앞에다가 명패를 좀 해놓으라고 했는데 책상에 그룹장님 명패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그룹의 그룹장님 방은 별도로 다 그룹장님 자리가 다 있고 또 거기에 실제로 그만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조합에서 충분히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잘 섬겨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좀 우리 조합이 그분들의 중심으로 해서 좀 다시 새롭게 재도약을 했으면 하는 측면으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좀 따라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어저께도 계속 어떻게 좀 설명을 드려야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많은 회원분들이 그 사업 공개에 대한 부분들을 쉽게 이해할까 사실 좀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잘못 알고 있는 사업 공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업 공개라는 거는요, 그동안에 우리 2월 19일 날 압수수색 이후에 실제로 이제 재정사고가 터지고 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이 여러 가지의 일들은 과연 우리가 지금 진행해왔던 것들 중에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거짓이고 또 실제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여기에 돈을 투자를 했는지 이것에 대한 확인 절차를 그동안에 계속 했었습니다. 이게 사기였는지 아니면 뭐가 오해로 인해서 뭐가 문제가 생긴 건지 이것 자체가 지금 아직도 법정에서는 다투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들에게는 뭐 수천여 개 재정사고가 났지만 누구 책임이냐를 아직도 법정에서는 다투고 있어요. 내일 그것에 대한 또 공판을 서울지법에서 하는데 참 씁쓸합니다. 이번에 하는 사업 공개는 뭐냐면 그동안에 캐시강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뭐 WEC를 비롯해서 뭐 월드 환전센터 뭐 여러 가지 중에 대부분이 다 사기입니다. 내용들을 실제로 정말 그 사업을 위해서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잘 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부실하게
요식행위 정도로만 일을 진행을 해서 자금을 모았고, 그래서 사고가 난 겁니다. 이거는 그냥 팩트예요. 사실. 이거를 절대로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게 사기다 라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뭐가 남았어요? 우리는 피해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 피해를 도대체 누가 해줘야 되냐? 만약에 각각 개인들이 어떤 편취를 했다라고 그러면 그걸 찾아내서 하면 되는데, 이미 회사로 다 넘어가서 돈이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했었던 일은 뭐냐면, 과연 이렇게 큰 피해가 났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피해를 복구할 수 있을까? 피해 복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기를 당해서 사기는 딱 끝났어요. 그냥 선을 그었어요. 앞으로 우리 조합에서 하는 건 뭐냐면, 캐시강을 상대로 해서 고소 고발이 계속 들어갈 겁니다. 지금은 그 고소가 일부 한 1000여 명 정도밖에 안 들어갔어요. 이번 결과에 따라서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고소가 또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 고소보다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피해 복구를 위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복구할 수 있는 기회조차가 없어져 버려요. 복구할 수 있는 기회는 회원이 남아있어야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원이 남아있지 않으면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원을 별도로 피해 복구와 별개로 다른 곳에서 빼가려고 그렇게 됐어요. 중간중간에 들어와서 여기에다 투자해라, 또 여기다 투자해라. 많은 사람들이 현혹돼서요, 다른 곳으로 많이 가신 분들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여기에 와 계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사업 공개라는 시점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 기회를 여기 계신 분들이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 사업 공개를 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돈을 싸들고 와가지고 사업 공개 했으니까 자, 돈 받으세요 하고 돈을 나눠주냐? 이게 아닙니다. 제가 5월 거의 첫째 주에 영상 하나 보시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요, 빚쟁이 같은 그냥 순수 피해자입니다. 아무 행위를 하지 않고 내 피해를 복구받고자 하는 빚쟁이 같은 회원들이 우리 회사의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아마 유튜브를 보면서 저의 이 표현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감히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각각 지갑에 데이터를 다 넣어드렸죠. 들었어요. 일부 들어가신 분도 있고 안 들어가신 분도 있고, 저도 아직 받지를 못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한 것이 하나가 있잖아요. 이 데이터를 언제 받건 못 받건 뭐 이런 걸 다 떠나서요, 제가 수익 실현은요, 제가 모셔온 분들이 다 수익 실현을 하기 전까지는 저는 수익 실현을 하지 않겠다고 제가 집회 때 제가 이 많은 우리 회원들 앞에서 다짐을 했어요. 데이터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절대로 현금으로 엑시트하는 일은 없어요. 저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수익 실현하기 전까지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WEU라는 것과
기존에 WEC 구입한 것을 이코를 자꾸 하는 게 문제예요.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도 없는 WEU를 피해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서 주면서 그걸로 그냥 모든 소임을 다하는 걸로 물타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수사기관에서 얘기한다기보단 회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다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WEU는 제가 책임지고자 하는 어떤 책임에 회피성으로 주는 공수표가 아닙니다. 무책임하게 가치도 없는 걸 막 나눠주면서 나중에 돈 되니까 이거 받으세요. 여러분들 고소고발하지 마세요. 이렇게 회유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급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과거의 영상들을 쭉 돌려보면 아시겠지만 정 의장이 본인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 기존에 코인업에서 진행했던 사업들 중에 내가 진행했던 건 사기가 아니라 진짜다라는 거를 본인 스스로가 자존심을 걸고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자기가 받아야 될 모든 지분을 여기 계신 회원분들한테 기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공개한 다음에 아무 가치가 없는 걸 여러분들 줘서 수식조각 되게 만든다는 것 자체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공개의 의미는요, 우리가 진행하는 사업이 허구나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거를 여러분들 앞에서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근거를 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진짜냐 가짜냐에 대한 루머도 많고 내용이 많았는데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사업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업을 갖고 실제로 다시 한번 재도약해서 우리 회사가 정말 1류 회사로 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 힘써주세요라고 다시 재도약하는 게 사업 공개입니다. 그 사업이 실제로 전체 수익률이나 이런 내용들이 공개가 됐을 때 외부의 기관 투자자들이나 여러 투자 기관들이 실제로 그 프로젝트를 보고 그 수익성을 보고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오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재한 것처럼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젝트라는 거를 외부에서 알 때 이 사업이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업에 그냥 맹목적으로 내 돈만 엑시트하고 나가려고 하는 사업의 성공 유무나 사업의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내 돈만 그냥 받고 챙기고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그런 빚쟁이들만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기관이 그 프로젝트에다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우리 조합에서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처음엔 진짜가 하나도 없는 다 가짜여서 걱정이 됐다가 내가 하고 있었던 게 사기가 아니라 진짜가 있었구나. 이 진짜라는 기쁨을 내가 만끽하기도 전에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업자분들한테 사업 공개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전달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사업 공개가 됐을 때 내가 받은 내 지분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되었을 때 여러분한테 일부의 비율만큼씩 내가 손해본 원금 이상의 수익을 받을 수 있게끔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진짜 열심을 다해서 그 프로젝트에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주셔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도 그런 수익을 받으면서 빠르게 우리가 피해보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내일 정혜리 의장이 오전에 와서 한 요 시간대 와서 여러분들한테 공개 강의를 할 겁니다. 한 주 조금 앞당긴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임박해 오니까 너무 말들이 많아요. 그냥 확실하지 않은 루머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진짜 바르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좀 정확하게 알고 도대체 어떻게 또 어떤 스케줄대로 우리들이 실제로 피해 복구를 할 수 있고 또 이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내일 정혜리 의장에 와서 여러분들 앞에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많이 좀 참석하셔가지고 내용을 직접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제가 사업 공개를 앞두고 좀 무거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정확하게 직시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들뜸이 우리 회사를 힘들게 할 것 같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사업 공개가 되면 일정 부분에 우리 회사에 필요 경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사실은 수개월 동안 지금 벌써 6월이니까 3, 4, 5, 6, 4개월이 이제 다 되어 가는데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정말 무급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건데 내 거를 내어놓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복구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우리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실제 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피해 복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해준 건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굉장히 힘듦에도 불구하고 내 돈을 십시일반 내어서 약 4억 원이라는 정비를 마련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 8층의 건물을 운영을 하려면 한 달에 월세만 5,500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전기세가 거의 400만 원. 여러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물값이 한 달에 7, 80만 원이 들어가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쓰는 A4 용지 값이 한 달에 6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이 안에 관리비나 여러 가지 비용들은요, 정말 힘든데 우리 조합을 위해서 내 거를 내어놓으셨던 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 책상에 앉아있고 선풍기를 틀고 에어컨을 틀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여기 계신 분들께 바깥에서 그냥 피해 복구를 마냥 기다리고 있는 우리 피해자분들에게 여기 계신 분들이 계속 희생해달라고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 밖에 계신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우리 조합원님들 같은 경우 물론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힘들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재정적인 어려움에 여러분들처럼 일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여기에 생계를 접어두고 이 피해 복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사람들의 정말 실망 섞인 여러 가지 핀잔까지도 듣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냐? 되긴 되는 거냐? 사업 공개가 되면 이제는 그러한 비용조차도 사실 초반에 우리 5,500명이 십시일반 내기만 했어도요,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진 않을 겁니다. 10,000원 이상씩 내려갈 때 10,000원 내고 끝내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사용의 비용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대의원 총회에서 전체적으로 도대체 얼마의 비용을 하게 되면 또 얼마씩 나눠내면 우리 조합이 실질적으로 계속 피해 복구를 하는데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우리 피해자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이런 사고가 나서 내 피해를 복구하고자 고소고발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변호사를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고소를 했다면, 내가 이 돈을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받을지 못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변호사 선임료로만 400만 원, 500만 원을 냅니다. 못 받아도 변호사가 죄송합니다,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없네요, 죄송합니다, 그 말 한마디면 끝나요. 내가 얼마의 돈을 받는다면 그 돈의 7, 8% 거의 10%씩을 성공 보수라는 걸로 또 변호사한테 또 뜯깁니다. 사업을 실현시키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잘잘못을 가리고 종이를 써가면서 누군가한테 제출하는 것조차도 수백만 원씩 내가 개인적으로 돈을 드립니다. 근데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억 원씩을 대신 일하는 조합에 내가 그 피해 복구를 위해서 내 돈을, 또 내 시간을, 내 정성을 얼마나 거기다가 쏟아 부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일들이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에서 도왔으면 이 피해 복구도 금방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듯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 걸 얻고만 싶어 하지. 근데 정말 기적과도 같이 여기에는요, 수백 명의 이타적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어요. 유튜브를 보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내용들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추가적으로 내어놓으면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저는 유튜브를 보시는 많은 피해자분들이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조합원이 5,500명이 넘는데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3,000명, 3,500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2,000명은 보지도 않고 돈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보지 않는 그 2,000명의 사람이 너무 두려워요. 저하고 1년씩도 없는 그 보지 않는 2,000명의 회원이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이 내용이 공개가 되면요, 도대체 왜 우리 조합이 그동안 여기 힘든 길을 걸어왔고, 지금 사업 공개를 하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피해본 것들을 실제로 복구할 수 있다 라는 걸 여기 계신 많은 우리 회원분들이 그분들을 이해시켜 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설득해 주셔야 돼요. 그 설득의 과정이 없으면 앞에서 일했던 사람들, 우리 이타적으로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더 이상 힘들어서 버티질 못합니다. 그래서
100직장도 맞대면 났다고 전체 우리가 운영 비용이요 1억 5천 2억이 들어가요 한 달에. 그 돈은 여러분들이 한 달에 돈 3만 원씩만 내면 여러분들이 나와서 편안하게 여기서 일 보실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저희 같은 많은 집행부원들이 여러분들 대신에 일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사업장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사무실을 임대해서 어떤 사업을 다시 해서 내가 피해본 걸 다시 회복하려고 하면요 그거에 수백 배, 수천 배가 들어갈 겁니다. 그 돈을 들여도 그 돈을 회복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조합이라는 이 단체가 많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월 회비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공개가 되고 여러분들 십시일반 내어줘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어떤 분은 왜 뜬금없이 우리가 조합에다가 돈을 내야 되냐, 내가 피해본 게 얼마인데 내가 돈을 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조합은요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의 피해액을 갚아줘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미래상생협동 조합은 바깥에 계신 분들의 손해액을 보상해줘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해자들의 피해액을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사업을 일으켜서 그거를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기회를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 기회를 주게 된 거예요. 그것에 대한 비용은 그동안에 납부를 하지 않으셨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시는 그 많은 분들의 노고에 그리고 이 회사를 운영하는 곳에 작은 비용을 여러분들이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내일 정 회장 나와서 이제 사업 경과 보고들을 하고 17일 날 실제로 어떤 내용들이 픽스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에서 사업을 합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줄 거예요. 굉장히 가슴 벅찰 정도로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고 아무리 좋은 사업도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질 않으면 여러분들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익을 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모든 이익을 다른 사람이 보지 않고 여기 계신 우리 조합원들이 이익을 봤으면 좋겠고 거기에 좀 더 희망차고 또 비전을 갖고 하루하루 더 열심히 우리 조합원들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